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되면서 미국 증시 강세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약보합세를 나타냅니다. 오전 11시 기준으로 코스피는 전날보다 0.57% 빠지면서요. 2,511포인트를 나타내면서 계속되는 시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글로벌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대형 기술주들이 나란히 강세를 보인 가운데 24일 오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3%를 나타냅니다. 국내 벤처캐피탈 UTC 인베스트먼트가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의 주식 123만 6,322주를 팔아치웠습니다. 평균 매도 단가는 1,466원으로 손실을 면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여러분들과 함께 바라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호관세 일정을 앞두고 시장이 조금은 관망세를 나타내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들을 나타내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지수 흐름입니다. 사실 코스닥 지수는요. 하락과 상승 또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계속되는 약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소폭 다시금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지수 자체를 빨간불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인 모습들 확인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현재는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된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0.0%, 726포인트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요. 수급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매매 동향에서는 개인들이 담아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실적 발표가 나면서 일부 기업들에게 수급이 좀 몰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은 오늘도 1,200억 원 넘게 덜어냅니다. 이로써 올해 외국인이 14조 원 넘게 덜어냈고요. 4월 달에만 10조 원가량의 매도 물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도 1,400억 원 넘게 덜어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비슷한 흐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467억 원을 담아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정치 테마 섹터에 몰린 수급들도 있었고 개별적인 일정 모멘텀에 몰린 수급들도 확인이 되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덜어내면서요. 그래도 개인이 코스닥 지수를 어느 정도는 견인해주고 있다는 분석들 나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입니다. 오늘 이슈가 좀 있었죠. SK하이닉스가 7조 원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는데도 주가라는 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다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49% 하락하는데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는 그 낙폭을 조금은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보합권 나타내면서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좋은 체력들 나타내주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 앞두고는 약보합 나타내고요. 어제 상승했었던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세 나타납니다. 코스닥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은 제약바이오주 쪽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비만치료제 관련주들은 일제히 상승하지만 알테오젠과 같은 시총 상위의 제약주들은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을 하죠. 에코프로비움은 보합권 나타내는데 에코프로가 오늘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휴젤도 오늘 시장에서는 3%의 비교적 강한 상승 나타내면서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변동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중요한 일정들 기다리고 있는 만큼요. 오늘도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과 팔로우 해보시면서요. 마감 시장과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마켓 쇼쇼쇼는 SCTV의 황민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또 시장을 먼저 좀 코멘트를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세론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시장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한번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왔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미국장에서는 이 반도체, IT 기술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국내 증시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다운된 모습이죠.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실적도 좋은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가. 사실 여기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라간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미국 증시의 상승 배경에는 지금 파월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또 중국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그동안 미국에서 중국하고 견제를 하면서 계속해서 공방전을 벌이다가 관세가 올라갔단 말이죠. 하지만 이 관세 정책에 있어서 최대 피해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나라 증시, 국내 증시에는 이런 과정에서 또 올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중국과의 이 무역 전쟁, 이 무역 분쟁 자체가 좀 완화된다고 한다면 결국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미국 증시 개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재료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많이 견제한다면 국내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경쟁 업체에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올라왔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견제가 좀 완화된다면 이 반사 이익 효과는 좀 반감되겠죠. 이런 부분 역시도 최근에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이 좀 조정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바로 오늘이죠. 오늘 저녁 9시에 미국하고 한국이 이 관세 정책에 대한 협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협상이 잘 진행됐을 경우 그때는 10% 기존 관세만 부과하고 나머지 15%는 없애준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이제 많이들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협정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그러면 25% 관세를 부과받는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분명히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그런 선택지를 우리가 제시를 했을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다 뺏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절충안을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에서는 100% 만족이 안 된다면 25% 관세에서 빼줬던 15% 중에서 5% 또는 10%를 적용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경우와 최상의 경우, 그 중간의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피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오늘 장에서만큼은 외국인들도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호재가 있지만 매수를 하기는 좀 꺼려지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수급을 본다면 대부분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업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틸리티, 전기가스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입니다. 또 통신주, 경기 방어주죠. 음식료 업종 역시 경기 방어주입니다.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오늘 이 저녁에 대한 리스크를 좀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측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를 생각해서 외국인들은 조금 더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최근에 좀 시장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좀 숨죽이고 기다리고 내일장 만약에 이 결과물이 나올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 결과가 좀 도출되면 아마 그에 맞는 종목들 쪽으로 투자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관한 또 지지부진했던 다양한 이유들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어서 오후장 주도 섹터도 준비되어 있어서요. 조금 더 자세히 시장 상황들 살펴보고요.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후장 주도 섹터 열어보고요.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의 주도 섹터는 트럼프 수혜주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을 한다라고 해서 투자자 시선이 몰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뭔가 나서는 걸 좋아하시는데 주니어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네, 피는 못 속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유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신세계 정영진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은 아니고요. 다음 주에 국내 방한이 좀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제 속보가 전해졌거든요. 그로 인해서 신세계 그룹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신세계의 경우에는 3% 정도가 올랐고요.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현재 21%나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신세계와 관련된 뭐 이마트,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3.7%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신세계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정영진 회장이 그 초청을 했다라는 건, 그래서 움직인다는 건 아무래도 친분이 두텁기 때문이죠.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에 연을 맺고 있었고, 그다음에 호영호제로 불린다. 뭐 그 정도까지 친분 관계가 두텁다라고 알려졌는데, 이번에 만약에 초청을 했던 이유는 이 재계에서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에 있어서 뭔가 우리나라의 돌파구, 기업들이 좀 큰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트럼프가 직접 만들기는 어렵고 트럼프 주니어를 통해서 아버지한테 조금 이야기를 좀 잘해달라. 이런 어떤 이제 이 친목 도모를 포함해서 기업들이 앞으로 좀 향후에 트럼프의 입장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이런 만남을 가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어떤 이제 절차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될지는 나오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의 친분 관계를 갖고 있는 이제 사람들과 접촉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과의 만남이 또 유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SK 최태형 회장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과거부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정의선 회장하고의 좀 친분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들 관계 기업들 역시도 나중에 이제 행보에 따라서 오늘 같이 신세계 그룹처럼 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 이제 대기업 총수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주목하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신세계 관련주들이 하나의 이런 섹터로 묶이면서 상승이 나와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상승은 좀 다소 제한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트럼프 주니어 관련주? 저 잘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관련주라고 정확히 정의를 내리기는 예. 어려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초청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이 아무래도 지금 관심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이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트럼프 정권에 있어서 약간 비선 시세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를 띄우기 위한 어떤 발언들을 많이 해왔단 말이죠. 트럼프 미디어의 사실상 주인은 트럼프 주니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소통하는 창구가 이제 트루스 소셜이라고 트럼프 미디어가 보유하고 있는 지금 SNS 서비스 이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남에 대한 어떤 사랑, 뭐 애정이 여기에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관련주를 어쨌든 이제 본다기보다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친분이 두터워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편이 있죠. 그래서 신세계라는 그룹이 앞으로 미국에서 무역에 대한 어떤 장벽이 있긴 하지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 총수들을 만나면 만나지 않는 것보다 당연히 만났을 때 해결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대응책들은 분명히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도 있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이 회사의 그 오너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신뢰감을 좀 조성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방금 신세계 INC 차트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엄청난 영업이익을 기록한 기업은 찔끔 오르고 이런 또 신세계 INC와 같은 종목이 20% 넘게 오르는 게 그게 한국의 주식시장인가 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만은 아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가 어찌 보면 이렇게 갑자기 막 움직이는 아무런 그런 뭐 실적이라는 이런 것들 없이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통 밈주식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런 기업도 말도 안 되게 올라가요. 옛날에 우리가 내가 옛날에 그 게임팩을 샀었지. 그 게임 회사가 나중에 나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존재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에 그 게임 회사들의 주식을 샀단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좀 심한 부분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거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래에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크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 지금 올라가니까 매수해야지. 그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요. 그럼 최선호주를 여쭤봐도 될까요? 최선우주라고 본다면 신세계 그룹에서 아무래도 신세계라는 회사가 오히려. 최선우주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는 내 자산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만약 이익이 난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손실이 난다면 이익이 나는 거에 대비했을 때는 더 큰 피해가 와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신세계라는 기업이 지금 제가 1순위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건 실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도 실체가 있겠죠.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들 알고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유통, 소비 이쪽은 1분기의 실적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 같은 경우에 탄핵 정국이 있었고 그래서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다가 미국 트럼프 이 관세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소비 심리가 완전히 위축됐고 지갑을 닫았단 말이죠. 하지만 지갑이 열릴 수 있는 시기가 또 와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제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지갑이 열립니다. 그렇게 잠겨있던 지갑이. 하지만 또 중간에 한번 열리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가 바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들과 이렇게 돈을 쓰는 시기가 있단 말이죠. 이제 5월 가정의 달 이 시기에 지금 연휴도 길게 잡혀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유통주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5월 달에 한 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 연말에 이 소비 시즌에 한 번 더 좋아지거든요. 1분기 같은 경우에 너무나 안 좋은 시기가 있었고 이 실적이 저점을 지나고 있는 단계에서 이제 지갑이 열리는 시기까지 오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이 소비 쪽에서의 대표주인 신세계 쪽도 아무래도 또 수혜가 또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주니어 이 방한 소식에 있어서 다른 유통주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눈길이 간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만약에 국내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돈을 풀 겁니다. 소비를 또 풀어주는 이런 정책들이 나올 거고요. 중국 역시도 지금 미국에서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또 지갑을 열게 된다면 거기에 있어서도 가장 1순위로 이 신세계 같은 기업들이 또 선호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주로 본다면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긴 해요. 뭐 이마트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신세계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선호주 기업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 주니어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오후장 주도 섹터 두 번째 섹터로 투자 전략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도 섹터는 화장품 쪽인데요. 최근에 오늘도 강했고요. 그냥 뭐 최근 들어서도 K뷰티에 관해서 계속되는 언론 보도도 사실은 쏟아지고 있죠. 이 K뷰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공략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까?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지금 사실 승산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그동안 이제 화장품 쪽은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답정너네요, 그죠? 네. 말씀해 네. 주십시오. 네. 자, 화장품 쪽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중국 쪽에서의 추월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과거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절에 나왔던 뉴스들인데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는 사실 우리가 교류가 없어요. 그리고 면세, 뭐 여행에 대한 교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들은 보통 면세점에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래서 여행에 대한 교류가 없다 보니까 중국 내수 시장에서 중국의 화장품 브랜드들이 좀 약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한국이 이제는 아니다라고 그간의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여행을 하게 되고 지금의 상황에 오다 보니까 중국 화장품보다 당연히 한국 화장품을 훨씬 더 선호하는 현상들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현상은 아시아 쪽뿐 아니라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도 이 국내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K푸드, 뭐 열풍도 굉장히 많겠지만 K뷰티 열풍도 굉장히 크게 시장에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국내 화장품에 대한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뉴스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요. 한국의 선크림 제품들을 엄청나게 사재기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보도가 됐었죠. 그만큼 이제 물가 상승을 우려해서 미리미리 이제 사재기를 해둔다라는 거예요. 한국 화장품보다 다른 화장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한국 화장품을 쓰는 이유들, 당연히 그만큼의 퀄리티가 좋고 그다음에 가성비가 높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소비에 대한 관심사가 분명히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 안에서도 ODM 쪽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ODM 쪽에서 본다면 한국 국내뿐 아니라 해외, 유럽과 그다음에 아시아 이 시장까지도 폭넓게 성장 중이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는 중국만 봤어요. 뭐 중국만 보고 일본만 봤는데 이제는 중국과 일본이 아니라 아시아 전 세계 전 시장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시장까지도 이 섭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은 지금보다도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K-뷰티, 한국의 화장품이 굉장히 좋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투자를 하기 어려웠던 게 뭐 안에도 되게 종목이 많잖아요. 막 LG생건 같이 대형주들도 있고 조그만 기업도 있고 뭐 홀딩스 종목도 있고 그걸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나눠야 될지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정말. 네, 맞아요. 화장품에 대한 이제 브랜드가 있잖아요. 브랜드도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가격도 이제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화장품 시장은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 이 고가 제품들이라든지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ODM 쪽입니다. OD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OEM과 ODM 이 두 가지를 많이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 OEM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직접 개발한 다음에 생산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제품을 이렇게 생산해 달라라고 맡기는 거고요. 하지만 ODM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품의 화장품을 개발해서 생산을 해다오라고 직접 개발까지 맡기는 거죠. 하지만 이제 브랜드 상표만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아마 SNS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실 거예요. 화장품을 어떤 개인이 개발을 해요. 내가 이 화장품을 개발해서 개발한 이유는 정말 가성비도 좋고 이게 지금 성능이 좋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추가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본인이 직접 개발했다기보다는 이런 ODM 쪽에 맡긴 거죠. 그래서 화장품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 가운데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 하지만 중요한 건 ODM 쪽으로 이 물량들이 다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화장품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ODM 쪽이 성장이 좀 커지고 있고 이 안에서는 사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의 ODM 쪽에 굉장히 큰 주문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맥스라는 회사도 이 ODM 쪽에서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아 쪽에서 좀 영역을 확대시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화장품에 대해서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ODM 쪽에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기업 말고요. 한 가지 기업만 좀 집중을 해본다면 어떤 기업 있을까요? 저 약간 전통을 저는 중시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ODM 사업을 가장 처음 한 그 화장품 쪽의 ODM을 가장 처음 하는 회사가 바로 한국콜마입니다. 바로 1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의 시장의 이 영역 확대가 굉장히 좀 커요. 미국에서 제2공장이 이제 조만간 이제 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 현지에서도 생산을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관세에 있어서 좀 자유롭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ODM 시장에서의 물량도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해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실적 좋은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코스맥스도 역시 경쟁사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질 거고 하지만 한국콜마 역시도 실적도 분명히 좋아질 거고 그리고 이 기반 자체가 1호 기업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이제 1호 기업이냐라는 건 이제 원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믿음과 신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국콜마 쪽도 이제 ODM 쪽에 물량이 좀 많이 몰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중요한 건 관세 정책입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얼마만큼 확대해 갈 수 있느냐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본다면 지금으로서는 아무래도 한국콜마 쪽이 조금 더 점수를 높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콜마 오늘 또 최선호 기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저희가 준비된 코너가 있는데요. 황민혁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많은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 오갔던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상승하는 업종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실적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은 함께 훈풍 받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증시이지만요. 영업이익이 좋았던 종목들에는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그리고 유니드, 마지막으로는 JVM까지 실적 좋아서 오늘 주가에 훈풍 달아줬고요. 다음으로 상승하는 업종 체크해보겠습니다. 바로 신세계그룹.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세계그룹주 모두 훈풍 달렸습니다. 오늘 신세계 INC,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바로 신세계와 트럼프 일가의 관계성 덕분입니다. 지난 1월에도 입증된 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면서 이 신세계 일가와 도널드 트럼프 간의 친밀함 입증됐는데 이번에도 관련 소식 나왔습니다. 이따가 특징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락하는 업종은 오늘 2차 전지 하락했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일론 머스크의 수혜를 받으면서 2차 전지 업종이 관심 받아갔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관심 토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으로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까지 저조한 흐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 바로 HD현대중공업 골라봤습니다. 오늘 오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으로요. 영업이익이 4,3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바로 전년 동기 대비 1936.2%, 무려 2,000%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으나 영업이익은 예상치의 1.5배를 웃돌았습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는 환율의 영향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중에는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장중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큰 관심 받지 못했고요. 심지어 하락까지 했습니다. 약 2% 가까운 하락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이 발표되자 주가가 껑충 날아올라 줬습니다. 현재도 2.45% 상승하면서요. 37만 6천 원 선 지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보시면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담아냈던 종목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지수의 힘이 정말 약한 하루였지만요. 실적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특징주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바로 신세계 INC 골라왔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인맥 때문에 오늘 올라줬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에 내한한다고 합니다. 이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대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건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1박 2일 동안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국에 도착해서 10여 개의 기업의 총수들과 개별적으로 만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방안에서 이 트럼프 주니어는 정치인 또는 정치 관련 인물들과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점도 추가적으로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수혜로 인해서 오늘 신세계 INC 크게 날아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중 흐름은 어떤 모습 보였을까요? 오늘 장중 흐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왔습니다. 장중에는 15,000원 선도 터치했고요. 현재는 21%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담아줬던 하루였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회동이 있을 텐데요. 회동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서울경제TV 방송에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하락하는 업종에서 특징주, 삼성 SDI 골라봤습니다. 어제는 큰 폭으로 올라줬지만요. 오늘은 또 하락세 보였습니다. 어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다시 이제 회사에 집중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테슬라 올라줬고요. 국내 2차 전지 업종들 일제히 상승세 탔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 영향력이 오늘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삼성 SDI도 좀 6%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그럼 장중 흐름은 어땠을까요? 장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내내 하락세 유지했고요. 최저가는 18만 4천 원 선 지나갔습니다. 현재는 3% 넘게 빠지고 있고요. 18만 4,400원 지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담아줬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2차 전지 업종과 삼성 SDI에 대해서 이 세력들의 관심세를 계속 갖고 있는 건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과 하락 오갔던 이야기들 다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약보합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자, 오늘 마감 분석과 내일장 전략을 잡아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SCTV의 김성규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조금 힘든 장세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첫째로 중요한 게 오늘 같은 경우는 양매도,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양매도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어제 분명히 미국은 양봉이 들어왔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상승을 했는데 왜 그럼 여기서 떨어졌는가, 이걸 보면은 상당히 좀 의아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 증시는 오히려 강하게 올라갔다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약간 음봉을 보이면서 마감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대감에 비해 가지고 또다시 뭔가 다른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사실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관세 부분인데, 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것이 분명히 중국과는 관세를 다시 재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체적인 표현은 디에스컬레이트, 그러니까는 관세를 낮추겠다라는 식으로의 언론의 뉘앙스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 자, 이 불안감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이 되다 보면 잘못하면은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 같은 그동안 우리의 증시를 이끌어왔던 주 투탑이죠. 이대의 그 주력이 잘못하면 오히려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좀 올라가기 힘들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제 우리 증시가 올라갈 때 거기에서 고점, 즉 코스피 같은 경우 2,529포인트, 그 다음에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727포인트를 건드리고서 지금 현재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즉 그 자리는 지금 우리는 매물대에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 거기 관련된 소부장들, 그리고 또 다른 그동안에 잘 올라갔다가 갑자기 계속해가지고 하락세를 맞추면서 여기에 물려있는 굉장히 많은 그 손실을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이 매물대에서 계속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우리 시장 어떻게 이런 또 마감가를 보여왔는지를 풀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오늘은 미국 증시 쪽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미증시에 관한 비교 차트를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저희가 또 전문가님의 인사이트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일까요? 자, 중요한 거는 자, 이제 미국 증시는 지금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했는데 차트를 그렇게 많이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안 봤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할 건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입니다. 위가 다우존스, 아래가 나스닥.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걸 봤을 때 자리를 보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빨간 줄이 지금 현재 그 조정을 받았던 자리인데 이 자리가 대략 한 2년 전에 고점이었던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사실은 여기에서 올라갔던 자리는 사실상 거품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떨어져서 현재 자리를 잡고 바닥을 한번 잡고서 여기서 횡보세를 만들어 가려는 자리를 보이고 있다. 자, 이게 지금 다우존스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둘 다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자, 다우존스는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미국 증시의 전체적인 섹터를 다 아우르는 종목 30 종목만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그 시가를 다 합쳐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내는 거고 나스닥은 그 나스닥에 등록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업체들을 가지고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서 지금 하는 그런 그 계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자리는 보면은 매물대가 딱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매물대에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S&P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 증시에 가장 영향을 주는 그 두 개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바닥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횡보세로 지금 가려는 그런 자리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횡보세 상단에서 지금 걸려가지고 올라갈까 말까를 지금 보고 있는 자리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아래에 있는 SOX, 그러니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올라가려다가 힘이 붙여가지고 떨어진다. 즉, 여기에서 봤을 때 앞으로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관련돼 있는 기술주, 특히 그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특히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브로드컴, 그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일즈포스라든가 이런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조금은 영향을 받아서 약간은 더 조정을 받을 그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생각보다는 지금 올라가기가 조금 애매한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뉴욕 증시 차트를 또 이렇게 상세하게 보는 경우는 없다 보니까 이 영향력들이 또 국내 증시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표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또 전문가님 의견대로 시장 시나리오들 한번 대입해 보시면서 우리 지수의 흐름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내일장 전략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내일은 뉴스를 통해서 시장을 이기는 뉴스 함께 할 겁니다. 그 전에 뉴스 미리 보기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어떤 뉴스의 준비를 저희가 하면 좋을지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시장을 이기는 뉴스 미리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뉴스 바로 한화인데요. 한화그룹주가 방산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이 미국 필라델피아주에 위치한 필리조선소의 시설 인증 보안 FCL을 미 당국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건데요. 여기서 시설 인증 보안이란 미국 군함 건조와 함정 유지, 보수, 정비, MRO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인증입니다. 하나는 지난해 12월 필리조선소에 대한 인수 작업이 최종 마무리됐죠. 현재는 미국 북방산업보안국이 지난해 말부터 필리조선소에 대한 FCL 인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선소의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를 교체하는 작업과 함께 보안 인증을 받기 위한 설비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국방산업보안국은 기업이나 시설이 미국 정부의 기밀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공식 보안 자격을 부여합니다. 보통 이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필리조선소는 석유 화학 제품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미국 연안의 운송용 중소형 상선을 전문적으로 건조하던 시설인데요. 사실 관공선과 해군 수송함을 수리 개조한 적은 있지만 전투함을 다뤄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만큼 FCL 획득은 필리조선소로서도 새로운 도전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상선 건조 중심으로 필리조선소를 운영하고 FCL 획득은 중장기 전략 계획으로 남겨뒀는데요.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동맹국의 미국 군함 건조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54조 원에 달하는 미 군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방산에도 집중하고 있는 한화그룹. 앞으로 FCL 인정이 확정이 된다면 어디까지 날아오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또 함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미리보기였습니다. 네, 뉴스 미리 보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주제 바로 한번 열어보고요. 시장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MRO 시장 개척에서 K조선과 방산의 가치가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시장에 부각받은 이슈는 아니지만 오늘 또 한 번 부각받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일단은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제가 이제 그 주한미군 관련해 가지고서 이런 군납 한 11년 이상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주한미군에서 그쪽에서 일하셨습니까? 했었고 네. 또 해외 쪽으로도 많이 했으니까 이런 부분 뉴스가 나오면 좀 저도 관심 있게 보는 편인데 요 내용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좋은 시장에 들어가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하나그룹이 그렇게 해서 하나오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그 전체적인 그룹 자체를 하나의 그 방산을 핵심 가치로 두는 그런 코어 밸류로 두는 그런 그룹으로 현재 상당히 재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화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물론 그 처음 시작 자체가 굉장히 그 군납이라든가 이제 이런 방위 산업이라는 거 이쪽하고 연관이 많았게 됐는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확장이 돼 있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필리 조선소 같으면은 미국의 그 3대 조선 정확히 얘기하면 군함을 만드는 조선소가 3대 조선소가 있는데 여기 필리가 있고 그다음에 헌팅턴 잉글스가 있고 그다음에 뉴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하고 이제 같이 하는 것 중에 이제 필리랑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인수를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 대한 군함 건조를 위해서 FCL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FCL이 신청이 돼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려면은 결국은 그만큼 이제 미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우리가 또 그만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하나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는 그동안 최근 한 3, 4년 정도의 이 행보들을 봤을 때 하나그룹은 그동안에 그 삼성에서 탈레스를 사온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각종 그 국내에 있던 그 여러 방산 자회사들 혹은 한국 지사들을 계속해가지고 흡수를 해가지고서 굉장히 크게 방산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어떤 그 코어 밸류를 만들었던 거를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게 조선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산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K방산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단순히 미국 시장이 아니라 그동안 미국이 손을 대지 않았던 제3세계하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 쪽으로 이제 K방산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훨씬 되게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업계 같은 경우 이 방산 MRO 시장 도전을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럼 하나만 혼자 다 먹을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미 정부가 절대 그 수의 계약을 주는 경우가 없고 반드시 경쟁자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입찰을 하겠죠. 네, 예. 100% 네. 솔리시테이션을 붙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업체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 업체들을 중심으로 즉 지금 현재 그래도 어느 정도 군납 실적이 있는 그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분명히 또 다른 FCL을 획득하려는 그런 업체들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조금 조선을 중심으로 하되 그래도 그중에서 방산할 만한 업체가 어디일까를 잘 지켜보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좀 중요한 소식이 나왔던 게요. 하나그룹에서 이전에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잖아요. 근데 그 필리조선소가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FCL 같은 경우에는 그 MRO 사업을 하기 위한 또 인증 보완인데요. 요거를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미 군함 시장이 5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이 MRO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기업적인 가치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말씀하신 거는 하나그룹주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사가 분명히 있을 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도 시장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MRO 사업 관련한 전 섹터 안에 포함된 기업이 다 좋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선별을 해야 될까요? 우선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조선 산업들은 거의 대부분 아마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먼저
발을 들여놓느냐에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HD, 그 현대중공업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방산 업체들 중에서도 또 여기에 연결돼 있는 업체들이 있고 일부는 또 실제로도 이미 그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패키지 계약을 해 가지고서 미국과 어느 정도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방산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하고 들어가신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인증까지 12개월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게 MRO 사업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데는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그 모멘텀 기대감들도 그렇게 짧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같이 방산업체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를 한 번만 더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MRO라는 것이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그래서 네. 그러니까는 정확히 얘기해서는 유지 보수, 그다음에 수리, 그다음에 여기 운영에 관련된 계약이란 말이죠. 보통 미국 같은 경우 이거를 3년에서 5년짜리로 해가지고서 계약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에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연장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미 국방성 정책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한다 그랬을 때 3년 정도 걸렸다 그러면 한 3년 정도는 먹거리를 단독으로는 못 가져가더라도 누군가 하나는 분명히 데리고 갈 업체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들에게 그러면 미 정부는 한 회사에나만 절대 몰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눠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계약처 입장에서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그럼 누구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많이 만들어 본 회사가 정확하고 유리하겠죠. 유리하고. 그다음 네. 두 번째 뭐냐? 그래도 만나서 거래를 터본 회사가 좋죠. 그렇죠?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선 중에서도 어느 정도 배 잘 만들어 본 특히 전투함을 만들어 본 경력이 있는 회사. 그다음 두 번째 그리고 미국 방송하고 군납을 해본 적이 있는 군납 업체들 중에서 괜찮은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업체들이 어떤 업체인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일단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애만 하나만 부른다면 네. 오늘 대박을 친 HD 현대중공업. 영업이익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오늘 실적 엄청나게 좋았죠?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2000% 올라가는 게 1900% 올랐. 예, 그렇죠. 거의 그 정도 올라가는데 자, 이 조선업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그 건설하고 똑같아 가지고 불황일 때는 완전히 다 주고 가다가도 뭐 하나 잘만 터지면 그야말로 갑자기 죽던 게 확 살아나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건설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그런 종목이 있는 것처럼 이런 조선도 지금까지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그 불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불황이 오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거기에다가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오히려 지금 더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리고 이미 그 이런 그 방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미 반영이 된 그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는 물론 이제 고점인 종목도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바닥을 디디고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지금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종목들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현대중공업인데 이 현대중공업이 FCL 신청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22일에 헌팅턴 잉글스를 얘네들이 방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 해군 그 조선 3대 업체가 필리하고 그다음에 헌팅턴 잉글스 그다음에 뉴포트라 그랬죠.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헌팅턴 잉글스를 HD가 접촉을 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같이 해서 조인트를 해가지고 뭔가 계약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서 이걸 가지고 FCL에 신청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체가 제가 볼 때는 현대중공업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그동안의 전통의 조선 강자였고 그다음에 재작년 2023년부터 이미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흑자 전환을 한 다른 여러 조선 업체들도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런 그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문제가 지금까지는 뭐 발목을 잡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추후에 실적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이게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신규 조선 특히 LNG 운반선 이게 만약에 또 이제 잘 됐을 경우에 미국에서 다시 또 이거를 어느 정도는 또 협약을 해가지고서는 헌팅턴 잉글스에다가 기술 라이센스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거기에서 있는 조선소를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서는 역시 이런 부분으로도 들어간다 그랬을 때 그리고
미군의 MRO, 해군 MRO를 한다 그랬을 때는 더욱더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가 또 HD 현대 중공업에 관한 추가적인 시장 모멘텀 한번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감 시장 이후까지 시장을 이기는 뉴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의 상호 관세 협상이 5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에 따른 또 시장 시나리오들 다양하게 펼쳐지겠죠. 내일은 그에 맞는 전략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요. 실시간 시장 상황들에 통해서 저희가 대응 잡아드릴게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